경치 좋은 곳에 작은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악영과 인연 사이에서 만나게 되었죠. 아직도 모든 기억이 다 돌아온 게 아니라서 과거의 저와 현재의 제가 혼동스럽기만 합니다. 눈을 떠보니 새하얀 병원 불빛에서 제 기억은 시작되었고, 머리고 몸이고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이 뼈를 때리더군요. 여의사와 간호사가 제 상태를 보니 이런저런 말을 걸어왔습니다. 빗길에 뺑소니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몸 상태는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 머리를 좀 다치신 것 같으세요. 혹시 본인 성함과 나이, 사는 곳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머리야. 잠깐만요.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라며 질문을 하는데, 제가 익숙한 듯 입을 때려 하자 갑자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고, 도통 제 이름과 사는 곳이 생각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몇 번이나 제게 같은 질문을 해왔지만 전 대답할 수 없었고, 정신이 혼미해지며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정말 그 상태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저를 구했다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르고 보통의 키를 가진 여자였는데 수수한 와중에 미인처럼 보이더군요. 제 상태를 보고 걱정스러웠는지 근심 어린 기색이 가득했는데, 저는 생명의 은인이 왔단 소리에 힘겨운 몸을 일으키고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황천길 갈 뻔했는데 살았어요. 라고 하니 여자는 덩달아 제게 같이 인사를 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떼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래도 그 정도라서. 그보다 기억을 잃어버리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세요? 네, 이 죽일 놈의 기억력이 영 제 구실을 못하네요. 걱정 마세요. 곧 돌아오겠죠. 아무튼 생명의 은인이신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니 여자는 두려움 반 걱정스러운 반 얼굴로 저를 지그시 바라보는데, 끄덕이며 하루빨리 쾌차를 바란다는 얘기를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와중에도 여자가 보였던 건지 그녀가 자리를 뜨자 다소 아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병원에 며칠간 입원하면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려고 애썼으나 머리가 단단히 고장이 난 건지 당최 진전이 없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모질이가 돼가는 것 같아 한동안 미칠 것 같더이다. 기억을 못 찾는 것 빼고는 제 몸은 재활치료를 통해 하루가 다르게 완쾌되어 갔고, 생명의 은인인 그녀가 또 한 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에 예쁜 포장의 케이크와 음료가 들려 있었는데 제게 내밀더라고요. 빈손으로 오긴 뭐해서 제가 직접 만든 케이크랑 음료인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마침 달달한 게 땡겼었는데 이리 와서 같이 드시겠어요? 제가 넉살 좋게 얘기를 했지만 계속 어정쩡하게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다 다리가 아팠는지 제 곁으로 다가와서 앉았고, 내심 기쁜 마음에 여자에게 영양가 없는 말들을 붙여보았죠. 혼자 있어 외로운데 그녀라도 조금이나마 곁에 머물러 주어 말동무라도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답니다. 그녀는 제 얘기를 가만히 들어주었고 간혹 미소를 잔잔히 띄워주기도 했는데 참 예뻤습니다. 그녀의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제 말은 더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그 후 모습을 자주 드러내었어요.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것도 사오기도 했고, 집에서 손수 만든 음식을 갖고 오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인 제게 이런 호의까지 베푸니 그녀가 실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나중에 애정으로 발전하고 사랑이 되었죠. 병원에서 퇴원해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그녀는 선뜻 목돈을 내어주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치료비까지 내어주니 어찌나 황송하던지요. 하도 굽신거리니 그녀는 말을 돌렸습니다. 퇴원하고 가실 곳이 없다면 저희 집으로 가실래요? 방 한 칸이 남는 게 있거든요. 갈 곳 없는 제게 단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걸 확신한 건 이때였던 것 같아요. 20평대의 작은 아파트였는데
제가 쓸 방엔 깨끗한 침대와 서랍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어린 딸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딸은 6살 아이였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흘끗흘끗 보는 게 저를 경계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희 딸이에요. 이름은 은소미인데 앞으로 이 집에서 찡찡거리는 소리를 달고 살 거예요. 라고 그녀가 말했고 저는 어린 그녀의 딸에게 살갑게 손을 내밀어 보았습니다. 제 넉살은 꼬맹이의 마음도 풀어주었네요. 제게 아빠처럼 느껴졌는지 제 엄마의 저지에도 아빠 하며 잘 따랐는데 아빠 소리가 싫지가 않았고 진짜 딸이 생긴 것만 같았습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예견된 운명의 수순처럼 그녀가 마음을 열어주었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제 과거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었죠. 우리는 잠시 같이 살다가 반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적인 혼인신고를 위해 아내와 함께 경찰에게 제 신상을 의뢰해 줄 것을 요구하자 했지만 그때 아내가 결혼 조건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그냥 혼인신고하지 말고 살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지난 과거는 모두 그냥 묻고 함께 살아요. 과거의 제가 누군지 아쉽긴 하지만 그것이 판도라의 상자라면, 그래서 아내와 은소미를 잃는다면 열지 않는 편이 나았습니다. 전 현재로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으니까요. 깨소금 떨어지는 신혼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밖에서 우연찮게 경찰이 아내를 찾아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저를 찾아온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느낌이 좋질 않아 일단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만 한동안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내는 끝내 그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 이후로 아내는 외출을 자제했고 덩달아 저도 밖을 잘 나서질 않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주문으로 모든 걸 해결하니 크게 생활에 문제될 건 없었어요. 게다가 못내 마음에 걸렸던 것도 딸 아이의 애교 한 방이면 단순하게도 금방 잊혀지더라고요. 아빠, 나 책 읽어줘. 엄마가 읽어주는 것보다 아빠가 읽어주는 게 더 재밌어. 라고 한아름 책을 가져오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던지요. 제가 읽어주는 책의 목소리에 꿈뻑꿈뻑 졸다가 잠이 들고는 했는데 아이의 존재는 참 소중하구나. 남의 아이도 이렇게 이쁜데 내 자식은 얼마나 더 이쁠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이런 제 소원을 들어주었는지 아내는 기적적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꿈일까 생시일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내도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뱃속 아기를 위해 더욱더 아내를 아껴주며 예비 아빠로서 정성껏 태담도 해주고는 했는데 임신 7개월 때인가 아내가 뜨개질을 하며 밖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답답함이 느껴지는 것 같길래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을 붙였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 보니까 사람들 태교 여행이다 보다 많이들 가던데 우리도 은솜이 데리고 여행 한번 가자. 아내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은솜이까지 조르는 통에 어쩔 수 없이 가까운 교회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몸이 무거운 아내를 대신해서 곤히 자고 있는 사이 제가 직접 짐을 챙기기로 했어요. 장롱 속에서 필요한 옷가지들을 이것저것 캐리어에 넣고 있었는데 근데 그곳에서 얇은 서류 봉투가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아내의 것인 게 분명한 그 서류가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손을 대었는데 서류 봉투 속 안에는 예상치 못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네, 바로 이혼 절차를 위한 서류였던 거예요. 이혼 서류를 보니 아내의 이름과 낯선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 남편과의 이혼 서류 흔적이었던 것 같은데 아내는 분명 전 남편과 이혼했다고 했거든요. 왜 이런 게 아직 남아있는지 혼란스럽더라고요. 혹시 혼인신고를 못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저한테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아내한테 있었던 건 아닐까 깊은 의심이 도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떠나기로 한 여행, 찜찜한 기분으로 아내와 함께 예정대로 여행지를 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때마침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저를 아는 듯한
사람인 게 분명했어요. 딱 봐도 제 또래의 사람이었는데 놀라운 얼굴로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야 정훈아, 너 정훈이 맞지? 동창들이 계속 너 연락 안 된다고 하더만 멀쩡히 잘 살아 있었네? 잠깐. 그런데 재수씨가 라고 머뭇거리며 제 쪽으로 오고 있던 아내를 보고 말을 못 잇는데 그 남자를 붙잡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게 한가득이었지만 부랴부랴 말리며 그 남자로부터 절 떼내려고 하는 아내 때문에 그 남자를 보내고야 말았습니다.